오래된 초가 석가래 속 도깨비. 오래된 초가 석가래 속 도깨비가 밤마다 삐걱거리며 위험을 알리고 덕분에 가족이 집을 보수해 새 보금자리와 새 출발을 함께 얻는 이야기. 삐걱, 삐걱. 한밤중 초가집 석가래가 운다. 처음엔 바람 탓이려니 했다. 그런데 바람 한 점 없는 밤에도 그 소리는 어김없이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천장 위에서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집에 귀신이 붙었다. 아내는 겁에 질렸고 아이는 밤마다 울었다. 하지만 가장 만수에게는 그 집을 떠날 여력이 없었다. 아비에게 물려받은 낡은 초가,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족에게 남은 전부였으니까. 그러던 어느 밤 석가래가 유난히 심하게 울부짖었다. 만수가 천장을 올려다보는 순간 석가래 틈 사이로 시퍼런 불빛 하나가 깜빡였다. 그리고 들려온 한마디. 이 집이 무너진다. 도깨비였다. 낡은 석가래에 깃든 이 집보다 더 오래된 영혼.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다. 경고였다. 1. 만순의 초가집에 정체 모를 소리가 시작되고 마을 사람들이 흉가라 수군거린다. 경기도 광주 어느 산자락 아래 논밭 사이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다. 지붕의 이영은 군데군데 빠져 하늘이 보였고 흙벽은 금이 가서 겨울바람이 쉬이 드나들었다. 그래도 이 집은 사람이 사는 집이었다. 마당 한쪽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고 부뚜막에서는 저녁마다 된장국 끓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이 집의 주인은 만수라는 사내였다. 30을 갓 넘긴 나이에 아내분이와 7살 난 아들 도리를 데리고 살았다. 만수는 마을 이장댁 논에서 품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형편이었으나 불평 한마디 없이 부지런한 사내였다. 그 소리가 처음 들린 것은 늦가을 어느 밤이었다. 삐걱. 만수가 잠결에 눈을 떴다. 바람 소리인가 싶어 다시 눈을 감았다. 삐걱. B-거. 이번에는 분명했다. 천장 위 석가래 어딘가에서 나는 소리였다. 나무가 뒤틀리는 것도 아니고 쥐가 지나가는 것도 아닌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나무를 천천히 긁는 것 같은 소리. 바람이 세게 부나보다. 만수는 이불을 끌어당기고 돌아 누웠다. 옆에서 아내분이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 안 들려요? 바람 소리지 뭐 어서 자. 바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낡은 집이 의뢰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날 밤은 그렇게 넘어갔다. 하지만 다음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그 소리는 어김없이 찾아왔다. 삐걱, 삐걱. 꼭 같은 시각, 꼭 같은 자리에서. 사흘째 되는 밤 분이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말했다. 여보, 이거 보통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무슨 것이 붙은 거 아니에요? 무슨 헛소리야. 석가래가 오래돼서 삐걱거리는 거지. 오래됐으면 진작 소리가 났어야지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이래요? 만수는 대꾸하지 못했다. 사실 그도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 집에서 태어나 30년을 살았는데 석가래가 이렇게 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소문은 금세 마을에 퍼졌다. 만순의 초가집에서 밤마다 괴상한 소리가 난다더라. 옆집 김서방이 담 너머로 만수에게 말했다. 만수야, 나도 어젯밤에 들었어. 내 집 쪽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더라고. 그게 보통 소리가 아니야. 에이 형님도. 낡은 집이 소리 좀 내면 어때서요? 그게 말이야. 김서방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러셨어. 집이 울면 그 집에 뭔가가 깃든 거라고. 좋은 것이면 다행인데 나쁜 것이면. 말끝을 흐렸지만 그 뜻은 분명했다. 만수는 웃어넘겼으나 속으로는 찜찜했다. 열흘쯤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만순의 집 앞을 지날 때 발걸음을 빨리하기 시작했다. 아낙네들은 수군거렸다. 저 집에 귀신이 붙었대. 글쎄, 밤마다 소리가 난다잖아. 불쌍하긴 한데 가까이 가면 없는 거 아니여? 만수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왔다. 속이 쓰렸다. 아비가 평생을 일궈 남긴 집인데 사람들이 흉가 취급을 하다니. 하지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아들 도리의 한마디였다. 아버지, 우리 집에 진짜 귀신이 사는 거야? 도리의 동그란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만수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귀신 같은 건 없어.
우리 집이 오래돼서 삐걱거리는 거야. 아버지가 다 고쳐줄게. 하지만 만수 자신도 알고 있었다. 고칠 돈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이 돌아가신 아비가 남긴 초가집의 사연과 만수가 그 집을 지키려는 이유가 드러난다. 만수의 아비 성칠은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농사꾼이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털을 닦고 직접 나무를 베어 석가래를 올리고 한 움큼 한 움큼 이영을 엮어 지붕을 이은 사람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성칠이 집을 지을 때를 아직도 기억했다. 성칠이가 그 석가래 나무를 직접 골랐지. 뒷산 꼭대기에서 가장 곱고 단단한 소나무만 골라서 베어왔어. 이 석가래로 100년은 간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마을 어른방 노인의 해고였다. 성칠은 그 집의 모든 것을 쏟았다. 아내와 혼례를 올린 것도 아들 만수가 태어난 것도 그 석가래 아래에서였다. 만수는 아비의 등을 보며 자랐다. 새벽이면 논에 나가고 해가 지면 집을 손보는 아비. 석가래에 기름칠을 하고 흙벽에 갈라진 틈을 메우고 지붕에 이영을 갈아 끼우는 것이 성칠의 가을 일과였다. 만수야, 집이란 게 사람 같은 거야. 보살펴주지 않으면 아프고 아프면 소리를 내지. 어린 만수가 물었다. 집이 어떻게 소리를 내요? 삐걱거리지. 바람이 불지 않아도 석가래가 울면 그건 집이 아프다는 거야. 그때 고쳐줘야 해. 아비는 그렇게 말하며 석가래를 쓰다듬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을 대하듯. 성칠이 세상을 떠난 것은 5년 전이었다. 겨울 논두렁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치고 그 뒤로 자리보전하다 봄을 넘기지 못했다. 임종 직전 성칠은 만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만수야, 이 집을 지켜라. 내 평생이 이 석가래에 들어있다. 이 집이 서 있는 한, 나도 내 곁에 있는 거야.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후 5년. 만수는 아비의 유언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형편이 따라주지 않았다. 품삯은 쥐꼬리만큼이고 아이는 자라면서 먹을 것이 늘었으며 지난 겨울에는 아내가 크게 알아 약값으로 모아둔 돈을 모두 써버렸다. 집을 보수할 여력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석가래의 기름칠은 3년 전에 멈추었다. 흙벽에 금은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벌어졌고 지붕의 이영은 절반 이상이 썩어 빠져 있었다. 그래도 만수는 차마 이 집을 떠날 수 없었다. 아비의 손때가 묻은 석가래, 아비의 땀이 스민 흙벽, 아비의 웃음이 메아리치는 마루. 이것을 떠나는 것은 아비를 2번 잃는 것과 같았다. 삐걱, 삐걱. 오늘 밤도 석가래가 울었다. 만수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 혹시 아버지가 이 소리를 내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다. 다만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금 더 길게 이어졌을 뿐이었다. 만수는 그 소리 속에서 아비의 목소리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들리는 것은 늙은 나무가 내는 신음뿐이었다. 아내분이가 만수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여보, 이 집 정말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아버지가 지은 집이야. 쉬이 무너지지 않아. 하지만 소리가 점점 커지잖아요.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괜찮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으나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 집이 아프다는 것을. 아비가 살아계실 때처럼 보살펴주지 못했다는 것을. 그 미안함이 밤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가슴을 눌렀다. 그날 밤 만수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석가래의 나뭇결이 호롱 불빛에 일렁였다. 30년 전 아비가 뒷산에서 직접 베어온 소나무. 100년은 간다던 그 나무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3. 석가래 틈에서 시퍼런 불빛이 나타나고 만수는 낡은 석가래에 깃든 도깨비와 처음 대면한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다. 유난히 맑은 달빛이 초가집 안까지 스며들어 방 안이 푸르스름하게 물들었다. 삐걱. 또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 밤의 소리는 달랐다. 평소의 조용한 삐걱거림이 아니라 마치 석가래 전체가 들썩이는 것 같은, 집 한 채가 통째로 몸을 비트는 것 같은 소리였다. 삐걱. 두두두. 삐걱. 분이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여보,
여보, 이거 아까와 다르잖아요. 만수도 벌써 일어나 있었다. 이불 속에서 도리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불깃을 움켜쥐고 있었다. 아버지, 무서워. 괜찮다, 아버지가 여기 있잖아. 만수는 아이를 아내에게 맡기고 호롱불을 들었다. 천장을 비추었다. 석가래의 나뭇결이 호롱불빛에 드러났는데 그 순간 만수의 손이 멈추었다. 석가래 틈 사이로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다. 반딧불보다 진하고 별빛보다 차가운 시퍼런빛 한 점. 저건 뭐지? 만수는 숨을 죽이고 그 빛을 바라보았다. 빛은 깜빡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 석가래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 사이에 섞여 있는 아주 낮고 거친 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말과 닮은 소리. 이 집이 무너진다. 만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호롱불을 든 손이 떨렸다. 뒤에서 분이가 비명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 들었어요? 조용히 해. 만수는 호롱불을 높이 들어 석가래를 더 자세히 비추었다. 시퍼런 빛이 석가래 한가운데 가장 굵고 오래된 대들보와 맞닿은 자리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 빛이 천천히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둥글넓적한 얼굴, 부스스한 머리카락, 그리고 크고 동그란 두 눈. 도깨비였다. 석가래 나무 속에 반쯤 몸을 묻은 채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있었다. 키는 어린아이만큼 작았고 몸 전체에서 시퍼런 빛이 희미하게 풀려나왔다. 만수는 도망치지 않았다. 도망칠 수도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뿐이었다. 도깨비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늙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 나는 소리와 비슷했다. 거칠고 낮고 하지만 어딘가 구슬픈. 겁먹었나?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겁먹을 거 없어. 내가 이 석가래에 깃든 지가 얼마인데. 도깨비가 석가래를 손으로 툭툭 두드렸다. 삐걱 소리가 났다. 내 아비가 이 나무를 벨 때부터 나는 여기 있었어. 산꼭대기에서 가장 곱고 단단한 소나무. 그 속에서 300년을 살았지. 내 아비가 이 나무를 베어다 석가래로 올렸을 때 나도 같이 온 거야. 만수의 입이 겨우 열렸다. 그러면 30년 동안 이 천장에 그래 30년. 내가 이 방에서 태어나는 것도 봤고 내 아비가 해마다 기름칠을 하며 나를 보살펴주는 것도 느꼈어. 좋은 사람이었지 내 아비. 만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소리를 내는 겁니까? 도깨비의 표정이 변했다. 장난기가 거치고 그 아래 깊은 근심이 드러났다. 이 집이 무너지려고 하거든. 만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내가 깃든 이 석가래가 속부터 썩고 있어. 3년 전부터야. 기름칠이 끊기고 빗물이 스며들고 좀벌레가 파고들었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반쯤 사갔어. 도깨비가 석가래를 손톱으로 살짝 긁었다. 부스러기가 우수수 떨어졌다. 만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지금 당장은 아니야. 하지만 이번 겨울 눈이 쌓이면 무게를 못 버텨. 석가래가 부러지면 지붕이 내려앉고 지붕이 내려앉으면 도깨비는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질 말을 만수는 알고 있었다. 가족이 깔린다. 그래서 소리를 낸 거야. 내가 알아채게. 내 아비가 말했잖아. 집이 삐걱거리면 아프다는 거라고. 만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소리는 귀신의 장난이 아니었다. 저주도 아니었다. 이 오래된 석가래에 깃든 영혼이 30년을 함께한 이 가족을 지키려고 내는 경고였다.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비가 남긴 석가래. 그 속에 깃든 도깨비. 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이 집을, 이 가족을 지키라고. 도깨비의 경고대로 집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만수는 집을 보수할 결심을 한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사다리를 놓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도깨비의 말이 사실인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이영을 걷어내고 석가래를 살폈다. 겉은 멀쩡했다. 아비가 고른 소나무답게 나뭇결이 곧고 단단해 보였다. 만수는 안도하려 했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는 순간 손가락이 나무 속으로 푹 빠져들었다. 속이 스펀지처럼 물러져 있었다.
이런, 만수는 다른 석가래도 눌러보았다. 12개의 석가래 중 8개가 같은 상태였다. 겉만 멀쩡하고 속은 썩어 들어간, 언제 부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무들. 지붕에서 내려온 만수의 얼굴은 흙빛이었다. 아내 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어떤데요? 만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사실대로 말하면 아내가 얼마나 놀랄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숨길 수 없었다. 석가래가 썩었어. 8개나. 이번 겨울 눈이 쌓이면 못 버틸 수도 있어. 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그러면 어떡해요? 고쳐야 하는 거잖아요. 고쳐야지. 석가래를 새로 갈아야 해. 그런데 만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석가래 8개를 새로 해 넣으려면 목재값만 해도 단량은 있어야 했다. 거기에 지붕을 다시 이는 비용까지 합치면 10량 가까이 드는 일이었다. 품삯을 아무리 모아도 석 달은 걸릴 돈이었고 겨울은 1달 반밖에 남지 않았다. 돈이 없잖아요. 분이가 고개를 떨구었다. 만수도 아무 말이 없었다. 마당에서 도리가 흙장난을 치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저 웃음소리가 지붕 아래 깔리게 놔둘 수는 없었다. 그날부터 징조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깨비가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만수의 눈이 뜨인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멀쩡하게만 보이던 집의 아픈 곳이 하루하루 드러났다. 붓두막 옆 흙벽에서 흙덩이가 떨어져 나왔다. 주먹만 한 구멍이 뚫렸고 그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쏟아졌다. 분이가 헝겊으로 막았지만 다음 날이면 다른 곳에서 또 흙이 떨어졌다. 마루 아래 주춧돌 하나가 비틀어져 있었다. 마루를 밟을 때마다 한쪽이 출렁거렸다. 만수가 들여다보니 빗물에 주춧돌 및 흙이 쓸려나가 돌이 기울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천장에서 빗물이 줄줄 새었다. 분이가 양푼을 받쳐놓으면 한밤중에 양푼이 넘쳐 방바닥이 물바다가 되었다. 밤이면 도깨비가 나타나 석가래 위에 걸터앉아 만수에게 말했다. 왼쪽에서 3번째 석가래 오늘 금이 하나 더 갔어. 이러다 보름도 못 가. 만수가 이를 악물었다. 알고 있어. 하지만 돈이 없단 말이야. 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집의 사정을 알려줄 수 있을 뿐이야. 도깨비는 뚱한 표정으로 석가래를 두드렸다. 삐걱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 뚱한 표정 뒤에 걱정이 묻어있다는 것을 만수는 느낄 수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만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품삯을 더 받을 곳을 찾아보았지만 농한기에 일손을 쓸 곳이 없었다.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볼까 했으나 석가래에 쓸만한 소나무는 관에서 허가 없이 벨 수 없었다. 사흘째 되는 밤, 만수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초승달이 가느다랗게 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집을 지키라 하셨는데 저한테는 힘이 없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처마 끝 석가래에 도깨비가 매달려 있었다. 달빛에 시퍼런 빛이 물들어 있었다. 울 거야? 안 울어. 울어도 돼. 하지만 우는 것만으로는 석가래가 안 바뀌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 그래 넌 아니까 더 힘든 거지. 도깨비가 툇마루로 내려와 만수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생각보다 작은 체구였다. 어린아이보다 조금 큰 정도. 석가래 나무 냄새가 났다. 오래된 소나무, 숲의 냄새. 내 아비가 이 집을 지을 때 말이야. 도깨비가 달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혼자 짓지 않았어. 마을 사람들이 도왔지. 석가래 나르는 것도 이역 엮는 것도 주춧돌 놓는 것도. 내 아비 혼자 한 건 뒷산에서 나무를 고른 것뿐이야. 만수의 눈이 커졌다.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 집이란 게 원래 그래. 혼자 짓는 게 아니야. 혼자 지키는 것도 아니고. 만수는 도깨비를 바라보았다. 도깨비는 여전히 달을 보고 있었다. 표정이 읽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뜻은 분명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것. 만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부끄러움이었을까 결심이었을까?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만수는 주먹을 쥐었다. 알겠어. 내일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보겠어.
도깨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만수를 향해 씩 웃었다. 장난기 가득한, 하지만 어딘가 따뜻한 미소였다. 그래, 그게 낫지. 도깨비는 그 말을 남기고 석가래 사이로 스르르 사라졌다. 만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달을 보았다. 만수의 사정을 안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서고 도깨비도 밤마다 몰래 돕는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마을 이장댁 문 앞에 섰다. 몇 번이나 주춤거리다 겨우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이장방 노인이 얼굴을 내밀었다. 만수 아닌가? 이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야? 만수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이 목까지 차올랐으나 어젯밤 도깨비의 말이 등을 밀었다. 이장 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만수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석가래가 썩었다는 것, 이번 겨울 눈에 지붕이 내려앉을 수 있다는 것, 고칠 돈이 없다는 것. 다만 도깨비 이야기만은 뺐다. 이미 흉가로 소문난 집에 도깨비까지 나온다 하면 사람들이 더 멀리할 것이 뻔했으니까. 박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만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턱수염을 쓸며 말했다. 내 아비 성칠이가 이 마을에 온 것이 40년 전이지. 그때 맨손으로 터를 닦고 집을 지었는데 그 일을 도운 것이 이 마을 사람들이야. 나도 석가래를 나르고 김서방 아비도 주춧돌을 놓았지. 그 집은 내 아비 혼자 지은 게 아니라 이 마을이 함께 지은 거야. 만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장 어른, 고개 들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오늘 저녁에 마을 사람들을 모아 볼 테니 내가 직접 말해라. 그날 저녁 마을 사랑방에 사람들이 모였다. 만수는 15명 남짓 되는 마을 사람들 앞에 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흉가라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다. 하지만 만수는 입을 열었다. 제 집 석가래가 썩었습니다. 지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고칠 돈이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도움을 청합니다. 짧았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만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사랑방이 조용해졌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옆집 김서방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내 집 주춧돌을 놓았어. 그 집이 무너지게 놔둘 수 없지. 내가 나무 나르는 것은 도와주마. 뒤이어 마을 목수 최영감이 말했다. 석가래를 갈아 끼우는 일은 내가 맡지. 나무만 구해오면 돼. 나는 이 형을 엮을 수 있어. 우리 집에 쓰고 남은 나무가 좀 있는데 가져다 써라. 하나, 둘, 셋. 사람들이 하나씩 손을 들었다. 만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 마루 위에 떨어졌다. 이장방 노인이 말했다. 성칠이의 집을 이 마을이 함께 지었으니 성칠이의 집을 이 마을이 함께 고치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 그날 밤 만수는 집에 돌아와 마루에 앉았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다. 석가래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비명이 아니라 안도의 한숨 같았다. 도깨비가 석가래 끝에 매달려 만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잘했어. 도움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 무거운 게 아니야. 그건 정이라는 거야. 무거울수록 좋은 거지. 도깨비가 킥킥 웃었다. 그리고 못된 장난꾼의 표정으로 덧붙였다. 그런데 말이야, 나도 돌 거야. 뭘? 밤에 일하지. 나는 밤이 좋으니까. 만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도깨비가 일을 돕겠다니. 상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깨비는 이미 석가래 사이로 사라지고 없었다. 뒤에 남은 것은 삐걱 한 번과 희미한 킥킥 웃음소리뿐이었다. 사흘 뒤 마을 사람들이 만수네 집에 모여들었다. 김서방이 지게에 소나무 강목을 저었고 최영감이 톱과 자기를 들고 왔다. 이장댁 며느리가 커다란 솥에 밥을 지었고 마을 안악들이 나물과 김치를 가져왔다. 일이 시작되었다. 낡은 이형을 걷어내고 썩은 석가래를 하나씩 빼내는 작업이었다. 최영감이 지휘를 맡았다. 썩은 석가래가 빠질 때마다 부스러기가 우수수 떨어졌고 사람들은 그 속이 얼마나 썩었는지 보고 혀를 찼다. 세상에,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이 이렇게 삭았어? 한 달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만수는 묵묵히 일했다. 말없이 나무를 나르고 부스러기를 쓸고 사람들에게 물을 날랐다.
해가 기울면 사람들은 돌아갔다. 그리고 밤이 되면 도깨비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도깨비는 약속을 지켰다. 밤마다 나타나 사람들이 낮에 하다 만일을 이어갔다. 석가래를 깎고 나무를 다듬고 못을 박았다. 물론 도깨비답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나무를 깎다가 지루하면 만순의 마당에 있던 호박을 주워 볼링을 하듯 굴리기도 했고, 못을 박다가 리듬을 타서 온 동네에 딱딱딱 소리를 울리기도 했다. 아침이면 만수가 마당에 나와 도깨비의 밤 작업을 확인했다. 석가래는 반듯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나무 이음새는 목수 최영감이 감탄할 정도로 정교했다. 다만 호박 하나가 마당 끝에 굴러가 있거나 빗자루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애교로 넘겨야 했다. 6. 마침내 낡은 석가래를 내리고 새 석가래를 올리는 날, 도깨비가 마지막 장난을 친다. 열흘간의 작업 끝에 드디어 새 석가래를 올리는 날이 왔다. 초겨울의 맑은 하늘 아래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했다. 아이들까지 나와 구경했고 이장댁에서 떡을 쪄서 돌렸다. 최영감이 첫 번째 새 석가래를 들어 올렸다. 자, 이것이 이 집의 새 등뼈야. 단단히 올리자. 산에 넷이 석가래를 들고 지붕 위로 올렸다. 딱 하고 석가래가 자리를 잡는 소리가 나자 사람들이 환호했다. 좋아, 딱 맞아. 하나, 둘, 셋. 석가래가 하나씩 올라갔다. 8개의 썩은 석가래가 8개의 새 석가래로 바뀌었다. 만수는 지붕 위에서 못을 박았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지만 느끼지 못했다. 망치질을 할 때마다 아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마지막 8번째 석가래가 올라갈 차례였다. 이것은 대들보와 맞닿는 자리, 도깨비가 깃들어 있던 그 자리에 올라가는 석가래였다. 만수는 그 석가래를 들며 잠깐 멈추었다. 이 석가래가 올라가면 도깨비가 깃들어 있던 낡은 석가래는 완전히 내려온다. 300년을 산속에서 30년을 이 집의 천장에서 보낸 그 나무가 제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도깨비야,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건데 괜찮은 거야? 대답은 없었다. 낮이니까. 도깨비는 밤의 존재니까. 만수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석가래를 올렸다. 딱 하고 나무가 자리를 잡았다.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다. 아낙네들이 박수를 쳤고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됐다. 석가래가 다 올라갔어. 이어서 새 이형을 엮어 지붕을 이었다. 흙벽도 새로 발랐고 주춧돌도 바로 잡았다. 해질녘이 되자 만순의 초가집은 완전히 새 모습을 갖추었다. 낡고 병든 집이 아니라 튼튼하고 따뜻한 새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챙겨 돌아가기 시작했다. 만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장박 노인이 만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맙긴. 내 아비가 이 마을에 해준 것이 얼마인데? 갚을 것도 없어.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마당이 고요해졌다. 분이가 새로 바른 흙벽을 만지며 눈물을 글썽였다. 여보, 우리 집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도리가 새 석가래가 보이는 방에 드러누워 까르르 웃었다. 아버지, 천장이 깨끗해. 냄새도 좋아. 만수는 웃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마당 한쪽에 내려놓은 낡은 석가래 8개가 눈에 밟혔다. 특히 대들보와 맞닿아 있던 그 석가래. 도깨비가 30년을 살았던 나무. 만수는 그 석가래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나무는 겉은 그럴듯했으나 속은 푸석푸석하게 사가 있었다. 손가락으로 톡 건드리자 부스러기가 떨어졌다.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 그때 낡은 석가래 표면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반짝했다. 시퍼런 빛.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졌지만 만수는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듯한 아주 작은 소리. 키키키. 도깨비의 웃음소리였다. 7. 보수가 끝난 집의 첫 번째 고요한 밤. 만수가 툇마루에 막걸리를 놓아두고 도깨비와 조용히 이별한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다. 새 석가래가 올라간 뒤 처음 맞는 밤이었다. 문희와 도리가 먼저 잠들었다. 새로 바른 흙벽에서 은은한 흙 냄새가 났고 새 석가래에서는 솔향이 풍겼다.
따뜻하고 포근한 오래간만에 느끼는 안온함이었다. 삐걱. 만수가 눈을 떴다. 하지만 이번에는 놀라지 않았다. 소리가 천장이 아니라 마당에서 들려왔으니까. 만수는 조용히 일어나 마루로 나갔다. 달이 환했다. 마당 한쪽에 내려놓은 낡은 석갈에 더미 위에 도깨비가 앉아 있었다. 자기가 30년을 살았던 나무 위에. 도깨비는 달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시퍼런 빛이 달빛에 섞여 푸르스름했다. 만수가 다가가자 도깨비가 고개를 돌렸다. 새 석갈에 좋던? 좋아, 솔향이나. 당연하지. 내가 밤새 골라서 다듬었는데. 내가 최 영감보다 내가 나무 보는 눈이 낫거든. 도깨비가 으스댔다. 하지만 만수는 웃지 않았다. 묻고 싶은 것이 있었다. 너 이제 어떡하려고? 도깨비가 가만히 있었다. 내가 깃들어 있던 석가래가 내려왔잖아. 갈 곳이 없는 거 아니야? 도깨비가 킥하고 웃었다. 걱정은. 내가 깃드는 건 나무가 아니야, 정이야. 만수가 눈을 깜빡였다. 사람의 손때가 묻고 세월이 스며들고 마음이 쌓인 물건에 우리 같은 것들이 깃드는 거야. 내 아비가 30년간 기름칠을 하고 쓸어주고 이야기를 걸어준 그 마음이 나를 여기 있게 한 거지. 나무가 아니라. 도깨비가 낡은 석가래를 툭툭 두드렸다. 이 나무는 이제 수명을 다했어. 하지만 내 아비의 마음, 내 마음,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새 석가래에도 옮겨간 거야. 오늘 사람들이 땀 흘려 올린 그 나무에. 그러니까 나는 갈 곳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 집으로 이사하는 거지.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막걸리 한 사발이었다. 마을 잔치 때 얻어온 것을 몰래 숨겨두었다. 도깨비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게 뭐야? 수고했으니까. 수고? 내가? 밤마다 석가래를 다듬어 준 것도, 호박으로 볼링한 것도, 빗자루를 지붕 위에 올려놓은 것도 다 알아. 도깨비가 벌름벌름 입을 움직이더니 씩 웃었다. 장난기 가득한 미소. 하지만 그 아래 기쁨이 번지고 있었다. 한 사발이면 족하지. 도깨비가 막걸리를 받아들었다.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질끈 감았다. 그 맛 좋다. 만수도 웃었다. 두 사람은, 아니 사람과 도깨비는 나란히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다. 새 석가래에서 솔향이 바람에 실려왔고 마당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도깨비가 입을 열었다. 만수야. 응, 새 석가래에도 기름칠 잘 해라. 내 아비처럼. 그래 그럴게. 그리고 흙벽에 금 가면 바로 메어라. 미루지 말고. 알았어. 지붕 이형도 해마다 갈아 끼워야 해. 귀찮아도. 알았다니까. 도깨비가 만수를 바라보았다. 동그란 두 눈에 달빛이 비쳤다. 잘 살아라 이 집에서.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도깨비가 막걸리 사발을 툇마루 위에 내려놓았다. 빈 사발이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신 것이었다. 그리고 도깨비는 일어섰다. 몸에서 시퍼런 빛이 점점 연해지더니 달빛 속으로 녹아들기 시작했다. 아 참. 사라지기 직전 도깨비가 돌아보며 씩 웃었다. 오늘 밤부터는 안 삐걱거릴 거야. 새 석가래니까. 조용히 잘 수 있을 거야. 삐걱 소리가 좀 그립기도 할 텐데. 그리우면 석가래에 막걸리 한 방울 묻혀봐. 내가 알아듣지. 키키키. 웃음소리를 남기고 도깨비는 사라졌다. 푸른 밤 속으로. 또 다른 낡은 물건을 찾아 또 다른 사람의 곁으로. 마당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만수는 빈 막걸리 사발을 들어 달빛에 비추었다. 사발 바닥에 막걸리 방울 하나가 맺혀 있었다. 도깨비가 일부러 남긴 것인지 우연인지 알 수 없었다. 만수는 새 석가래를 올려다보았다. 석가래는 고요했다. 삐걱 소리 하나 없이 단단하고 고든 자태로 지붕을 받치고 있었다. 하지만 만수에게는 그 고요 속에서 아비의 웃음소리와 도깨비의 킥킥거림이 동시에 들리는 것 같았다. 방 안에서 도리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분이의 고른 숨소리가 이어졌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가족이 잠든 밤. 만수는 빈 사발을 툇마루 위에 놓았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폈다. 새 석가래 아래에서 맞는 첫 번째 밤은 따뜻했다.
솔향이 코끝을 간지렸고 벽 틈으로 새던 바람은 멈추어 있었다. 만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낡은 것이 물러나고 새 것이 자리를 잡은 밤. 하지만 그 새 것 속에는 낡은 것의 온기가, 마음이, 정이 고스란히 옮겨와 있었다. 집이란 그런 것이니까. 벽과 석가래와 지붕으로 만들어지지만 진짜 집을 지탱하는 것은 그 안에 깃든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닿는 곳에는 언제나 크고 동그란 눈을 가진 천방지축 도깨비 하나가 씩 웃으며 살고 있을 것이다. 오래된 물건에는 사람의 손때와 세월이 깃듭니다. 만순의 낡은 석가래가 그랬듯이 여러분의 집 어딘가에도 오랜 마음이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 그 마음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의 석가래가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